바둑왕전 본선 3회전 대국입니다. 이세돌 구단 대 박승화 6단의 대국, 박정상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세돌 구단과 박승화 6단. 이세돌 구단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박승화 6단도 굉장히 상대하기 까다로운 스타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잘 무너지지 않고요. 특히나 이 선수가 우버천리라는 말을 연상케 하는 그 뚜벅뚜벅 걸어서 여기까지 온 선수거든요. 네. 그만큼 기본기가 탄탄합니다. 기풍으로 비교를 하자면 좀 대조적일 것 같은데 오늘 바둑 어떨까요? 일단 이세돌 구단이 좀 더 날렵한 바둑을 준다고 볼 수가 있겠고, 박승화 6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터움을 바탕으로 한 반격을 하는 스타일이죠. 네, 박승화 6단이 또 강자들을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인데요. 오늘 이세돌 구단과의 대국은 어떨까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KBS 바둑왕전 3회전 대국입니다. 박승화 6단, 2014년 GS칼텍스배 8강, 올해는 몽백갓배 레츠런파크배 본선에 올랐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기사죠. 올해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국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당 제한 시간 5분에 3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박승화 6단이 두 번째 수 우화로 왔어요. 네. 상대가 의도한 포석을 막아설 때 이제 저쪽을 많이 가는데요. 이세돌 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애초에는 둘 수 없었던 향소목 포석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만약 백이 좌상기로 갔다면 향소목은 둘 수가 없었던 포석인데, 박승화 6단이 의표를 찌르니까 이세돌 구단도 기세로 상대 의표를 다시 한번 찌르는 모습이네요. 향소목과 양화점. 지금의 저수도 독특합니다. 우상기의 흑돌이 화점에 있어야 중국식 포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모목에 있기 때문에 네. 명칭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독특한 수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일본의 장시 구단이 간혹 이 상변의 형태를 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많이 두어지는 포석은 네. 아닙니다. 네, 한쪽이 화점에 있을 때 중국식인데요. 차이가 클까요? 일단 우상기 쪽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해지는 형태인데, 박승화 6단이 당장 우상기를 걸쳐갔다면, 네. 그랬다면 그쪽에서 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법한 그런 형태이고, 지금은 박승화 6단이 손을 돌렸기 때문에 이 좌변 전투 여하에 따라서 우상기가 화점이랑 소목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쪽을 좀 염두에 두면서 두 선수도 좌측 싸움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 전투는 좌변에서 시작됐는데요. 박승화 6단의 바둑은 기본적으로 두텁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분명 날카로움을 숨기고 있어요. 박승화 6단의 기풍을 보는 기사들의 관점이 네. 다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비교적 박승화 6단을 치열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승화 6단이 랭킹을 좀 끌어올리긴 했지만 랭킹이 조금 낮았을 때도 선수들이 체감하는 랭킹은 그 이상이었어요. 박승화 6단이 랭킹 40위권 바뀔 때 농심배 한국 대표로 뽑히기도 했고요. 그만큼 이 선수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길 줄 아는 선수이고, 특히 강자들을 상대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네, 일단 지금까지의 진행은 평범합니다. 여기서 손을 빼나요? 저렇게 흙이 먼저 우상기로 손을 돌리는 순간, 그때는 화점보다는 저렇게 소목에 있는 것이 자세가 더 좋습니다.
네, 박성환 6단이 시원시원하게 압박을 해 갑니다. 마냥 침착하기만 한 기풍의 기사라면 저런 수는 절대 두질 않거든요. 네. 확실히 박승하 6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두텀을 바탕으로 하지만 뭔가 상대를 압박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습니다. 후반 끝내기 승부를 노리는 그런 두터운 기풍은 아니에요. 일단 백이 기분은 내고 있네요. 네, 이세돌 구단은 상대가 기분을 낼 때 계속 실속 있는 수를 선택을 하고 있고요. 여기까지의 진행만 놓고 보면 네. 백이 오히려 이세돌 구단의 기풍과 더 가깝다고 볼 수도 있겠죠. 백이 화려하면서 발빠르게 두고 있습니다. 네, 박성환 6단 지금 좌측에 백의 눈목자 사이도 약간 넓다 보니까 그쪽을 지키면서 흑도를 공격을 가고 있고요. 일단 현재까지의 진행은 팽팽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뭐 좌변돌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는 것 같진 않은데요. 실제로 흑이 뭐 그렇게까지 시달릴 것 같은 형태는 아니에요. 네.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주변에 백도 그렇게 두터운 상황은 아니라서 마냥 살기만 하기보다는 흑도 두텁게 자세를 잡으면서 산다면 나중에 역습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세돌 구단도 뭐 분명히 빈틈을 찾고 있겠죠. 네, 더 이상의 공격은 어렵다고 보고 다른 곳으로 손을 돌립니다. 이세돌 구단이 지금 갸우뚱했는데 네. 무슨 뜻일까요? 일단 흑이 돌을 몇 번이나 투자한 자리를 네. 박승환 6단이 아랑곳하지 않고 평소에 두던 대로 침입을 했거든요. 상대의 두텀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고 그렇게까지 오나 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네, 지금은 저 들여다본 수가 꽤 좋아 보입니다. 네, 자세가 딱 나오는데요, 백이. 네. 박승화 6단이 침투한 곳 좀 좁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자, 지금 진행을 좀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걸치니까 고개를 네. 갸웃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 한 칸 띈 돌이 없다면 네. 백은 당연히 이렇게 걸쳐서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흑이 여기를 받는 진행인데 네. 흑이 여기 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뭐 바깥쪽에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들어왔어요. 어딜 들어와 이런 뜻이었을까요? 네, 약간 그런 표정이었는데 네. 막상 공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처럼 흑이 여기로 받자니 이제 붙여서 쉽게 안정을 취하면요. 네. 네, 정석대로 진행이 되었을 때 이 흑 한 점에 좀 좁아 보이거든요. 네. 뭐 최소한 두 칸은 있어야 되고 이런 쪽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똘똘 뭉쳐 있고 그러면서도 백에 대한 공격이 거의 듣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받아주는 것은 좀 중복의 느낌이 나서 이세돌 구단도 이 한 칸 띈 것을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강하게 공격을 갔는데요. 네. 이 수가 제격입니다. 아니올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수가 제격인 이유가 다음에 여기 붙이는 수가 성립하게 되었어요. 네. 이 교환이 없을 때에는 이쪽을 젖혀서 안쪽으로 늘어가면요. 네. 지금 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백이 상당히 곤란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곳을 들여다봤기 때문에 네, 네. 여기를 들여다봤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이으면 이제는 붙였을 때 아까처럼 젖혀도 반발할 수가 없고 네. 흑이 안쪽에서 받아도 여기를 붙이면 여전히 이 교환이 충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교환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가 있네요. 뭐 흑이 축이 불리하기 때문에 뒤로 단수치는 것은 이것은 백도 귀에서 안정을 취해서 네. 이때에도 이 교환은 오히려 득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이 들여다본 자세가 나와서 백의 타개가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네요. 실전에도 백이 붙이는 수 들고 나왔고요. 네, 여기를 붙이니까. 이세돌 구단도 젖히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수는 안 되고 네. 이렇게 젖히는 것이 있긴 있었는데 이것도 늘고 치받고 늘었을 때 이때도 이 교환이 제격이거든요. 네. 약점을 적절하게 방비하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막으면 여기 넘어가는 수도 있고 네. 중앙 탈출도 있고 크게 공격당할 것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실전은 그냥 치받았고요. 네, 지금 여기를 막으니까 이쪽을 끊었습니다. 보면 이제 흙이 여기를 막아도 호구가 다음에 여기를 끊는 것과 여기 넘는 것이 맞보기거든요. 네. 크게 공격당할 것 같은 형태는 아니고요. 또 백이 단수치고 이렇게 자세를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부분적인 형태에서는 박승하 6단의 타개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좌상에서는 역시 백에게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잡나요? 네, 비슷하죠. 지금도 저렇게 호구를 치니까 네. 귀 쪽과 변 쪽이 맞보기입니다. 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충분히 들어갈 만했네요. 네. 이세돌 구단이 장기로 하는 교묘한 타개를 박승하 6단이 좌상기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 부분에선 백이 득점을 했고요.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유리하다고는 볼 수가 없고 약간 기분 좋은 그런 출발을 했다고는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박승하 6단의 이 수법들을 보면 굉장히 능동적이죠. 중앙의 행마법도 그렇고 네. 좌상기에서 발빠르게 타개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장기로 하는 발빠른 행마법을 박승하 6단이 20초. 역으로 보여주고 하나, 있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저 수는 이세돌 구단 특유의 버팀수입니다. 지금 그쪽을 손을 뺄 수는 없어요. 흙 3점이 오히려 엷어졌기 때문에 백이 중앙으로 나온다면 흙이 곤란합니다. 보통이라면 지금 좌변을 차단한 수로는 중앙 쪽을 20초. 흙을 확실히 연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넷, 이세돌 구단은 그것은 좀 공배를 두는 느낌이라서 일곱. 어차피 지킬 거라면 좀 버티는 느낌으로 저렇게 지키는 겁니다. 이세돌 구단 다운 그런 응수법이죠. 일반적인 길은 아닌데요. 네. 원래 백이 두고 싶었던 자리를 흙이 한번 지켰음에도 그곳을 두게 되니까 뭐 하나, 길이상으로는 약간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넷, 네, 이세돌 구단은 길이보다는 승부 호흡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선 버티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흙이 또 시달리지 않을까요? 흙이 시달린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이세돌 구단의 생각은 저렇게 백이 나오는 것도 물론 중앙 쪽으로 돌파에 나오는 자세가 괜찮지만 하나, 흙이 중앙 쪽으로 진출하다 보면 셋, 아래쪽에 눈목자 사이에 백도 열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공세를 허용하기보다는 자신도 역습을 좀 엿보는 그런 식의 흐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박승환 6단. 네. 네, 확실히 얇은 곳을 지키네요. 그것도 천하의 이세돌 구단이 좌변을 차단하면서 좌중앙 쪽 뒷맛을 노리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의식을 했겠죠. 네. 이십 초. 하나, 둘, 백도 셋, 흑도 이제 나가야 넷. 될 텐데요. 다섯, 여섯, 지금 일곱, 위쪽에 있는 여덟. 그곳을 지킬지 아니면 네. 실전처럼 좌하기에 있는 흑도를 지킬지 그걸 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은 아래쪽이었고요. 좌변에서 중앙으로 나와 있는 흑의 형태가 뭐 크게 시달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세돌 구단이 독특하게 버티는 특유의 승부호흡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금의 이 흐름 자체는 네. 박승환 6단이 약간이라도 편해 보입니다. 뭐 어찌됐든 공격을 좀 해보고 싶어요. 백도 그냥 허무하게 중앙 쪽을 마무리 짓기보다는 네. 그래도 좌변 쪽, 뭐 하나, 좌중앙 쪽으로 쌍립을 선다든지 해서 셋, 일단은 공세를 넷, 취하는 자세는 다섯, 만들어둘 필요가 여섯. 있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바로 그 자리죠. 일단 쌍립을 하면서 중앙 쪽으로 나온 자세는 박승환 6단이 기분이 좋습니다. 박승환 6단을 보면 20초. 이 대기만성이라는 글이 딱 떠오릅니다. 이 선수가 화려하진 않지만 항상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결국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고 네. 얼마 전에는 국가대표로 또 선발이 되어서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어리긴 하지만 사실 20초. 이 선수 생활로 볼 때 어린 편은 아니거든요. 사회적으로는 어린데 네. 이 프로 승부사의 입장에서는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네. 뭐 최근에 잘 나가는 안성준, 나현, 뭐 이동훈 죄다 후배들 천지거든요. 그런 후배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발휘하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하나, 둘, 이 선수가 이미 처음 넷, 시작부터 늦게 다섯, 출발을 했고 입단도 여섯, 조금 늦었고 네. 성적을 낸 것도 조금 여덟. 늦었고요. 그러면서도 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씩 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입니다. 아주 처음부터 정상급으로 발돋움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정상급 친구들을 추격을 하다가 좀 지쳐버리는 선수들도 많은데요. 네, 그렇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박승환 6단이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 그러니까 신예 기사 시절에부터 제가 같은 연구실에서 연습을 꽤 오랫동안 했었는데 이 선수가 초반에는 같은 연구실 멤버들에게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자신의 또래 기사들에게 성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더욱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음에도 20초. 이 선수가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들의 장점을 넷, 습득을 하면서 다섯, 꾸준히 발전시킨 여섯. 케이스죠. 일곱. 좌변에서 나온 흑돌들 아직 좀 공격권에 있는 건가요? 지금 뭐 공격을 크게 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박승환 6단이 자연스럽게 백도를 중앙으로 진출시키면서 상변의 흑의 발전성을 막아내고 있고 또 하나는 우변 쪽의 백의 형태가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습니다. 둘, 셋, 넷, 흐름은 다섯. 백이 좋아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흑 두 번 남았습니다. 단지 이 우세한 흐름을 승기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변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데 네. 저런 우변 같은 불확실한 부분을 잘 깨들어가는 기사가 뭐 이세돌 구단이죠. 가히 세계 최고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리할 때도 순식간에 흐름을 바꾸는 게 이세돌 구단인데요. 20초. 특히 서로 불확실한 장면에서 싸울 때 네. 그때 이세돌 구단의 이 직감, 다섯, 수일기, 감각 이런 부분이 빛을 발하는데
아홉, 지금 우변이 딱 그런 형태라서 네. 박승환 6단도 이 불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지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기분이 좋긴 한데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네.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우변 같은 모양은 딱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박승환 6단이 이제 두던 흐름이 있으니까 네. 중앙 쪽의 흑돌을 압박하면서 저렇게 자연스럽게 우변 쪽으로 백돌이 향하는 것이 정답이죠. 이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연스럽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변은 아직 너무 넓습니다. 이세돌 구단도 이 중앙에 있는 흑대마 언제 손을 뺄지 계속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지금 장면에서 드디어 중앙 쪽을 방치한 채 백의 모양을 깨러 들어갔고요. 앞으로의 몇 수가 이 국면의 흐름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수순들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세돌 구단이 우변을 침입할지 아니면 하변을 깨 들어갈지 네.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일단 하변 쪽을 먼저 깨러 들어갔거든요. 그렇다면 박승환 6단은 하변이 돌파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면서도 우변은 지켜내야 하는 흐름입니다. 양쪽이 다 깨진다면 뭐 당연히 집부족이고요. 네. 20초. 그런데 아직 모양 자체가 좀 구체적이지도 않고요. 넷, 다섯. 어렵긴 어렵네요. 지금 저곳을 돌파하는 것도 네. 집으로만 본다면 저수보다는 아래쪽 2선 쪽으로 내려서는 것이 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저렇게 돌파하는 순간 흑돌을 끊어갈 수는 있어도 아래쪽 2선 젖히는 것을 허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박승환 6단이 저렇게 흑돌을 끊어가는 것은 당장의 집의 셋, 넷, 손해보다 더 다섯, 중요한 것이 여섯, 국면을 두텁게 일곱, 유지하는 것이고 여덟. 지금 그러기 위해서 아홉. 흑돌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국면이 두텁고 하변의 흑돌을 공격할 수 있어야 우변에 자연스럽게 백의 진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십 초. 하나, 둘. 네, 그 자리는 아프긴 아픈데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네. 저렇게 흑돌을 끊고 있어야 그래도 자연스럽게 하변에서 흑이 타개를 하는 사이에 20초. 백이 두텁게 모양을 정돈하고 우변 쪽에 큰 모양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자세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섯. 뭐 그래도 뭐 미리 집으로 당하는 게 굉장히 아프긴 하죠. 네. 뭔가 흙을 공격할 수 있어야 우변 형태도 자연스럽게 생길 텐데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따낸 수는 약간 실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은 따내기보다는 네. 빈 삼각으로 호구 모양을 두는 것이 더 득이었거든요. 중앙 쪽에 약간의 뒷맛을 염려한 것 같은데
박승환 6단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20초) 하나, 둘, 셋. 네, 흑인 하변 쪽에서 자리를 잡았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의 수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었는데요. 네, 실전은 이렇게 딴에서 받았는데 네. 이쪽으로 받는 것이 정수였죠. 아무래도 실전처럼 네. 진행이 된다고 봤을 때 이렇게 따내져 있는 형태는 나중에 흙이 여기를 두고 호구 쳐서 집 모양을 내는데도 훨씬 유리하고요. 흑의 안형과 관계가 있군요. 집으로 봐도 손해입니다. 네. 집으로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백이 당연히 득이죠. 박승환 6단이 이쪽 부분에 이제 단수가 선수가 된다면 네. 뭔가 약간 뒷맛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했던 것 같은데 백이 이쪽을 밀어야 되는 형태라면 이것은 염려할 만합니다. 네. 흑돌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백이 막는 것이 후수가 돼서 수가 나죠. 차단이 되죠? 그런데 백은 항상 이제 위로 두면은 별다른 수는 없어 보여요. 여기를 젖혀봤자 네. 이렇게 둬서 어차피 맛보기고요. 네, 별다른 수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중앙 쪽으로는 결국 관계가 없었네요. 이쪽을 찌르고 치중을 가는 것이 좀 더 어렵긴 한데 네. 이렇게 두고 뒀을 때 백이 이으면 이젠 젖히고 찝어서 걸리거든요. 여기는 흑돌이 있죠. 네. 그런데 이 형태에선 백이 먼저 여기를 둬서 어차피 끊는 것은 축이 되기 때문에 별 맛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백은 당연히 이쪽을 갔어야 했는데 초읽기 상황에서 또 워낙 상대가 작은 빈틈을 잘 찔러 들어오는 이세돌 구단이다 보니까 네. 좀 추이를 탄 수가 나왔고요. 그 이후에 여기를 두고 아, 우변을 또 우변을 들어갔네요. 들어갔네요. 사실 이 부분도 네. 아직까지는 뭐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세돌 구단이 생각하는 것이 일단 이곳이 아니라 이곳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도 생겼고 네. 우변이 다 집이 된다면 워낙 크기 때문에 좀 버티는 쪽으로 네. 흐름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세돌 구단 다운 수네요. 네, 지금 이렇게 하고 뭐 이곳이나 뭐 이 단수는 교환을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뭐 이곳이나 이런 식으로 좀 우변을 깨 들어가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박승하 6단은 하변에서 이렇게 돌파를 허용한 이후에 우변마저 상대에게 안정을 지켜준다면 네. 그때는 집 부족이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박승하 6단도 좀 강력하게 공격을 가야 하는 흐름입니다. 네. 자, 백이 이제 공격의 강도를 좀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낮게 들어왔네요. 네. 뭐 사실 백이 가장 공을 많이 들인 곳인데 흑이 이렇게 양쪽에서 자리를 잡으면 정말 집이 없어요.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박승하 6단도 강력하게 응징하러 들어갔습니다. 네, 저수 막상 만만치 않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흑이 둔수로 인해서 네. 백 한 점이 제압당해 있긴 한데요. 안에 있는 흑돌은 백 한 점을 잡더라도 못 살아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산인 궁도가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셋, 넷. 물론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바깥쪽으로 탈출했을 때 뭐 크게 공격을 당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괴롭혀 오는 것이 흑으로서는 좀 괴로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흐름은 백이 약간 편했거든요. 그런데 이세돌 구단이 지금 날렵하게 하변과 우변에서 타개하는 시점이고 박승하 6단이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면 집 부족이라서 다섯. 지금은 뭐 최대의 승부처를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일단 모양은 백이 그럴듯하게 네. 자세를 잡고 있습니다. 하변이 아니더라도 백은 우변을 취하면 되잖아요. 네, 지금 하변이나 우변 양쪽 중에 어느 한 곳을 백이 얻을 수 있다면 그걸로 성공이라 볼 수 있는데요. 뭐 아직은 어느 쪽도 확실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렇게 중앙 쪽을 두다가 지금 흙의 형태가 자충이 되는 순간 둘, 애초에 치중을 갔던 이선의 백 한 점이 다시 재차 끊는 것을 노릴 수 있게 됐거든요. 여덟, 아홉. 지금은 박승화 6단의 공격이 그럴듯합니다. 네, 지금 일단 중앙 쪽 101점을 장문 씌우면서 네. 그쪽은 자세를 잡았지만 문제는 아래쪽이에요. 다섯, 여섯. 네, 고기를 끊어가는 수가 부활했습니다. 저수로 인해서 넘어가는 것과 위쪽으로 삼선으로 찔러 들어오는 것이 맛보기가 되어서 그럼 일단 차단은 됐네요. 네, 박승화 6단이 꽤 집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확실히 박승화 6단이 우세합니다. 네. 기분 좋은 흐름에서 좀 더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흙은 돌봐야 되는 모양이죠. 완벽하지 않죠. 20초. 하나, 둘, 셋, 넷. 박승환 6단도 지금은 상대를 계속해서 몰아쳐야 되는 흐름이라는 판단으로 하변을 제압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네. 끝까지 흑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두는 것이 좋죠. 왜냐하면 쉽게 흑에게 연결을 허용했다가는 약간 위쪽에 있는 그 백 한 칸 그리고 날일자 이런 곳도 백이 열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잡았을 때 계속해서 상대의 도를 공격할 필요가 있는 형태입니다. 분명 바둑은 박승화 6단이 우세한데 아직까지는 정리가 안 된 흐름이고 네. 앞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섯. 돌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리가 안 됐을 때 가장 잘 두는 기사가 이세돌 9단입니다. 백.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이 돌들이 다 정리가 되기까지 굉장한 고비가 있죠. 여러 번 넘겨야 되는데요. 하지만 흐름이 좋지 않은 건 확실해요. 네, 마지막 하나, 이세돌 9단이 불리하고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박승화 6단은 지금 이 괜찮은 흐름을 네. 어떻게 정리를 할지 그것을 좀 오랫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실전의 저 선택은 좀 타협 쪽이네요. 어떤 뜻이죠? 그 백의 받전자 사이를 좀 지키겠다는 의미이고 공격보다는 타겟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확실히 타협이네요. 지금 백이 두는 흐름이
확실히 타협인 것이 저렇게 되는 순간 이제는 오히려 100석점이 끊어지는 뒷맛이 남았습니다. 끝까지 흙을 공격 들어가기는 어려운 형태가 되고 있어요. 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고 멈췄을까요? 셋, 넷,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7, 좀 더 강하게 갈 수 있었던 흐름인데 네. 때이르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만큼 정리만 되면 바둑은 좋다고 보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일단 저렇게 잡는 자세가 집이 꽤 붙으니까요. 네. 하변 100집도 작지 않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제 느낌으로는 넷, 지금의 이 진행보다 여섯, 백이 좀 더 흙을 강력하게 괴롭힐 수 있을 법한 형태였는데 네. 박승하 6단이 일단 당장 좀 전투가 어렵기도 했고요. 다음 수가 잘 안 보였고 초읽기 와중에 쉽게 정리만 되면 우세하다는 판단으로 실전 정도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 구단이 아주 묘한 타이밍에 좌변을 한번 물어보고 나서 결국은 지켜두었습니다. 이제는 흑돌에 대한 백의 공격은 네.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둘, 흙도 셋, 타기는 됐지만 손실을 입었고요. 또 박승하 6단 입장에서도 뭔가 더 잘 돼서 여기서 네. 거의 국면을 결정지을 수 있을 법한 형태였지만 이 정도로 끝낸 것이 아쉽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돌들이 조금 더 정리가 되긴 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하지만 또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죠. 일곱. 일단 상변 쪽이 어떻게 처리가 될지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자 이 바둑의 최후의 승부처가 될 그런 공간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바둑은 그래도 백이 좀 좋습니다. 백집이 확정가가 한 55 정도 나고 있고요. 네. 흑은 확정가는 40이 좀 두텁습니다. 그렇다면 덤까지 20집 이상 차이가 나는데 상변과 우변에서 그 정도 집을 지킬 수 있을지 약간 어려워 보이죠? 네. 일단 아직은 엷은 돌들도 있기 때문에 중앙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이런 부분도 다 해결을 하면서 흙은 집 모양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요. 넷, 네, 20집 정도를 지어야 한다면 네. 최소한 지금 상변 쪽을 집을 지킬 때 3선은 흙집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3선으로 흙집이 전부 다 나고
우변에서 흙집이 아예 안 났을 때 그때가 딱 개가바둑이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역시 박성혁단 어. 네, 쉽게 해줄 리가 없죠. 네. 바로 침투를 하는군요. 지금 저 백돌이 크게 공격당할 것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네. 뭐 흙의 모양 자체가 아주 두텁지도 않고요. 백의 입장에선 또 중앙 쪽으로 듣는 자리도 많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중앙의 흙돌이 공격 대상이라고 한다면 크게 공격할 수 없는 형태인데 네. 여덟, 이 상변이나 우변 쪽에 흙의 진영을 깨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분명 이세돌 구단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박성혁단이 어떤 타겟을 선택을 할지 상변 쪽을 건드릴 수도 있고 하나, 중앙 쪽을 건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셋, 우상기를 바로 건드릴 넷. 수도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일단 우상기네요. 저수는 흙이 안쪽으로 3-3으로 받으면 네. 방금 흙이 착점한 자리를 백이 젖혀서 우상기의 흙의 형태를 줄어들게 만들면서 우변 쪽으로 깨 들어가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않은 이세돌 구단 입장에서는 실전처럼 버틸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된다면 우상기는 패의 뒷맛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최대한 안쪽으로 가둬서 백은 바로 결행하나요? 지금 바로 패를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전에 중앙 쪽을 정돈할 수도 있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중앙 쪽을 팩감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패감으로 쓴다면 약간 애매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지금 백도 쉽지만은 않은 것이 자세히 보시면 이 중앙에서 우변 쪽으로 백의 날일자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네. 흙이 조금만 주변이 두터워지면 거기 날일자 사이를 건너 붙여서 우변의 흙에 엄청난 대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백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네요. 네, 패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저 패가 국면의 향방을 좌우할 아주 결정적인 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의 패감이라면 좌하기 쪽에 몇 개 패감이 있고요. 네. 또 우중앙 쪽에도 몇 개는 패감이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흙의 패감이 셋. 좌상 쪽에 패감 쓰는 것이 조금 애매합니다. 좌상 쪽이 패감이 되기만 하면 꽤나 많은 패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네. 자, 한동안 이 패 공방이 이어질 텐데요. 네, 지금 국면의 흐름을 쉽게 정리해드리면 지금 우상기에 벌어지는 저 패를 네. 백이 이겼는데 흙이 뭐 마땅한 패감을 쓰지 못했을 때는 그대로 백의 승리로 형세가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백은 저 패를 져도 중앙 쪽에 어느 정도만 이득을 본다면 흙의 모양을 깨 들어가면 하나, 간다면 둘, 그때는
네. 패를 진 백이 오히려 우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저 패에 대한 부담은 흑 쪽이 좀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네, 박승화 6단도 마지막 몇 개의 하나, 패감은 둘, 당장 보이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런 것도 팩감이 되나요? 앞서 설명드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네. 흑은 절대 패감을 쓸 수밖에 없고 백은 좀 여유 있게 패감을 쓸 수가 있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큰 자리 2번이죠. 네. 애초에 형세 판단을 해봤을 때 하나, 상변 쪽을 흑이 3선까지는 다 지켜내야 다섯, 국면이 만만치 않다고 여섯,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여덟, 그때 개가를 생각해 본다면 흑이 우상기를 해소하고 방금 흑이 착점한 자리를 백이 호구를 치는 순간 바둑은 백이 우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우상은 원래 흑의 모양이었으니까 패를 이겨도 다른 곳이 깎이면 또 안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세돌 구단 계속 버텨갔고요. 네, 패감을 애매하게 썼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박승화 6단도 그냥 받는 정도가 아니네요. 박승화 6단은 계속해서 우상기 패를 백이 졌을 때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네. 어차피 우상기 패를 진다면 그리고 좀 어설프지만 큰 자리 2번을 연타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좌상기에서 저런 식으로 마지막. 집으로 버틴 것이 하나, 나중에는 말을 할 수가 둘, 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의 저 백의 버팀은 확실히 그럴듯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패도 양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국면이 상당히 복잡한데요. 자, 지금 국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미묘한 자리였고 네. 좀 두 선수의 생각을 알아채기 어려운 그런 교환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수를 두었을 때 사활만 본다면 백이 막는 수가 가장 안전하죠. 네. 그런데 그 후에 패감을 보면 흑이 따내고 앞으로 백이 쓸 수 있는 패감은 악수 패감을 쓴다면 여기 하나 그리고 둘, 셋 뭐 많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흑의 패감이 흑은 악수가 아니고 기분 좋은 끝내기면서 하나, 둘, 셋은 나오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쪽도 약간 있고 결국은 이 패를 이기기 어렵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박성화 6단은 이 패를 어차피 지게 된다면 질 각오를 하고 이렇게 네. 버틴 거죠. 최대한 집으로 갔고요. 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따낸다면 그냥 여기 한 번 그리고 여기 한 번 정도로 이걸로 충분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득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돌 구단도 지금 타이밍에 우상기 패를 하다가 결국 여기를 따내지는 않았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백돌 전체를 공격을 가는 겁니다. 네. 중요한 승부처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쪽을 백감을 썼고요. 네, 지금 이쪽을 젖혔나요? 네. 아, 이세돌 구단은 이런 거네요. 이쪽을 따내면 백이 여기 2번 연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둬서 어떻게 교환시키고 그러고 패를 이기려는 생각입니다. 네. 네, 지금은 국면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 패를 할 때는 이세돌 구단이 여기 패감을 쓰면서 이 패를 이길 수 있었는데 여기 패는 다르거든요. 여기서 패가 나니까 다른 곳은 패감이 흑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역시
오히려 걸어가네요. 단순하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 이쪽의 팩감을 믿고 박승화 6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버팁니다. 이제는 이쪽의 패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 당분간 우상패는 보류가 될 것 같네요. 실전 보시죠. 굉장히 급해졌어요. 네. 여기서 이세돌 구단이 우상기 따내는 것을 팩감으로 쓴다면 백은 당연히 좌상기를 해소하고 네. 흑이 우상기의 패를 따내는 그런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세돌 구단이 상변도 지키고 우상기의 패도 이겼지만 좌상기에서 패를 진 것이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은 좌변 쪽 팩감을 쓰는 거죠. 마지막 하나, 둘. 네, 박승화 6단 좌변은 버리는 바꿔치기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변도 굉장히 크지 않나요? 네, 좌변도 크죠. 네. 한 26집, 7집 정도. 그 정도 네. 흑집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백이 얻은 건요? 백이 일단 좌상기에서 얻긴 했는데 네. 좌변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상기 패를 결국은 이겼잖아요. 이거는 백이 좀 처리가 잘 됐습니다. 원래 박승화 6단이 우세했던 흐름에서 좀 더 우세가 구체화되고 있어요. 뭐 양쪽을 모두 합쳐보면 좌변 이상이겠군요. 네. 애초에 우상기의 패가 벌어질 때를 생각해보면 네. 박승화 6단이 얻은 것은 양쪽 귀죠. 마지막. 좌상귀와 하나, 우상귀의 둘, 이 두 번의 패를 이기면서 넷, 그쪽에서 집으로 꽤 얻었고 여섯, 이세돌 구단은 상변을 넘어갔고 좌변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집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박승화 6단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빠르게 계산해 보니까 뭐 큰 차이는 아닌데요. 네. 박승화 6단이 확실히 좋아 보이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흑이 방금 전 씌어간 그쪽 중앙 쪽, 우중앙 쪽이 어떻게 집 모양이 형성이 되는가? 아직은 뭐 경계선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네, 지금 그쪽만이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그 자리는 선수죠. 마지막 하나, 둘, 아, 당장 선수는 아니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도 받아두네요. 그냥 네. 집으로 크다는 뜻입니다. 받지 않아도 흙이 끊어지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네. 흙이 찌른 자리를 백이 있는 순간 흙이 뒤로 받아야 되고 그냥 집으로 크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 지금 상변을 두고 있지만 쇠일기는 계속 이 우중앙 쪽을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우중앙을 박승화 6단이 어떻게 깨 들어갈지 그곳만 정리가 되면 국면을 통틀어서 그리 어려운 자리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 남아있는 끝내기는 그래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수순이 되니까요. 마지막 하나, 하지만 중앙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박승화 6단이 계속해서 다른 곳을 두면서 중앙 쪽 삭감 수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자리예요.
중앙 쪽을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우상귀에 마지막 100한 점을 살려서 둘, 그 자리가 끝내기로도 크고 뒷맛을 노리는 데에도 여섯, 꽤나 유리해질 수 일곱. 있습니다. 몇 군데를 놓고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일단 최후의 선택은 우변 2선을 밀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여기서 거길 끊어 잡나요? 네, 확실히 두고 싶은 자리이긴 한데 이 수는 이세돌 구단 특유의 버팀수죠. 평범한 진행이라면 중앙 쪽을 쌍립을 선다든지 어떤 식으로든 뭐 뒤로 는다든지 지켜야 되는데 네. 일단 눈에 보이는 집을 차지하고 나서 중앙은 중앙대로 버티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런데 중앙을 그 이상으로 깨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승부수죠. 이렇게 되면 중앙이 더 중요해졌는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지금 빠르게 착점을 하는 것도 상대에게 네. 시간 공격을 하면서 좀 중앙 쪽에서 좋은 수를 발견 못하게끔 시간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뒷맛을 고려한다면 방금 전에 흑이 차단한 수로는 그냥 중앙을 호구 정도로 지키는 것이 보통인데 마지막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약간 흑이 덤을 빼기 어려운 국면에서 이세돌 구단 특유의 버팀수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백의 입장에서도 뭔가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양쪽 뭔가 흑이 맛이 나빠서 네. 박승화 6단이 좋은 수를 발견한다면 이 장면에서 결정타를 날릴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네, 맛이 나쁜데요. 무슨 수가 나도 날 것 같은 네,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뭐 박승화 6단은 그 수순을 정확하게 짚어가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 시간은 둘, 없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꽤 흑 진영을 깎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또 나가는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워낙 급하다 보니까 네. 약간 자충이 될 법한 그런 연장체까지 쓰면서 수익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중앙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의 치중수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죠. 흙이 어떻게 받을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흙도 굉장히 까다롭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세돌 구단이 이으려다가 마지막에 마음을 바꿨어요. 방금 전 상황에서 이었다가는 백이 중앙 쪽 한 점을 잇는 순간 네. 중앙에 끊어가는 것과 방금 흙이 치받은 자리를 백이 두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바둑은 끝이 났었습니다. 마지막 8, 9 할 때까지 하나, 둘, 고민을 했었는데 실전의 착점이 그나마 박승화 6단을 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착점이에요. 그래도 국면은 여전히 박승화 6단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그 수가 되나요? 지금 그 수는 이건 중앙이 지금 뭔가 우변이 있다는 뜻인데 일단 중앙이 다 네, 중앙에 들어갔잖아요. 잡혔습니다. 지금 그냥 쉽게 두면은 꽤 득을 봐서 네. 백이 승리가 결정이 될 법한 그런 장면이었는데 네, 우변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 보시죠. 셋. 일단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네. 그 전의 장면인데요. 네. 실전에 이세돌 구단이 여기를 들었습니다. 이수로 여기를 호구 치면 가장 일반적인데 네. 지금 덤이 안 나오는 형세라고 보고 버틴 거예요. 여기를 버티자 여기를 나왔고요. 네. 젖히니까 이쪽을 찌르고 네.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는 항상 백이 선수 교환이 되는 자리입니다. 네. 여기는 이 젖히는 수를 봐서 늘 백에 걸리고 지금 이렇게까지 교환이 되고 여기를 찔러서 네. 교환을 시키고요. 여기서 이세돌 구단의 손이 잠깐 이쪽으로 왔었는데 만약 여기를 두었다면 백이 여기를 이어서 이쪽을 끊어서 잡는 것과 여기를 치받는 것이 맞보기가 되어서 바둑은 끝입니다. 네. 그나마 이 수가 최대한 버티는 수인데 실전에 여기서 뭐 아직까지 실전 진행도 우변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박승화 6단이 이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쪽을 버리고 이쪽을 노리는 선택인데 지금 그냥 여기를 나갔으면 바둑이 끝난 것 같은데요. 이미 이 부분을 꽤 지웠잖아요. 엄청 지었죠. 네. 그리고 다음에 2번 단수가 더 선수이고요. 지금 여기를 둬서 손해를 본 것이 집으로 따지면 여기만 12집 손해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12집까지 득 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를 갔다면 네. 이거는 백이 지기 힘든 바둑으로 보였는데 네, 실전은 여기를 잇는 선택을 했고 네. 끊어가니까 여기를 하나 끊었고요. 일단 손해는 봤고요. 네, 받고 이제 여기를 나왔습니다. 네. 있고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됐네요. 네, 이건 아무래도 이제 이을 때 넘어가는 국면인데 여기서 백이 입은 피해 12집만큼 이곳에서 득을 봤다고 보이진 않네요. 네. 시종일관 박승화 6단이 좀 리드했던 흐름인데 이건 다시 한번 형세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대변화가 있었는데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지금 역전이네요. 아,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 중앙이 아무래도 크죠. 셋, 그런데 지금 네. 뭐 미세하게 역전인 것 같아요. 네. 반집 승부 정도로 여덟, 혹은 한 집 반 아홉. 그 정도 이세돌 구단이 우세하지 않나 싶습니다. 박승화 6단도 그 선택을 하자마자 바로 후회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지금 뭔가 착각이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렇지 않고서는 실전에 우변이 뭐 마지막 12집 이상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넷, 다섯, 여섯.
네, 끊임없이 불리한 국면을 흔들어가던 이세돌 구단이 기어코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이런 사건도 이세돌 구단이 우상 쪽에 한 점을 잡으면서 생긴 거잖아요. 항상 이세돌 구단의 바둑을 보면 특히 네. 역전승을 거둘 때 모습을 보면 뭔가 이기는 법, 역전승하는 법을 타고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둘, 상대가 실수하게끔 딱 유도를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한 국면에서 네. 평범함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면을 복잡하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상대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상대의 실수로 인해서 이긴다고 해도 실수하게끔 유도하는 것 자체도 굉장한 실력이거든요. 네. 어쨌든 뭐 국면을 비틀고 비틀어서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지금도 마지막 큰 차이는 아니고요. 둘, 반집이나 한 집 반 정도 이세돌 구단이 우세해 보이는데 여섯, 문제는 더 이상 끝내기가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네, 지금 손이 나가다가 네. 네, 판의 형태가 살짝 흐트러졌고요. 예전에는 이 다른 기전에서 옷깃에 도라나가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그곳이 가장 뒷맛이 좋은 자리입니다. 그곳을 지키기 전에 백이 일선으로 위쪽으로 젖히면 흙이 틀어 막으면 단수 쳐서 패로 버티고 뒤로 두 점을 단수 치면 네. 두 점을 잊지 않고 그대로 쭉 나가는 그런 뒷맛이 있었는데 유리한 입장의 이세돌 구단이 거기를 단수 치는 순간 국면은 결정이 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박승화 6단 입장에서 정말 아쉬운 한 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거의 시종일관 바둑을 리드하다가 네. 처음으로 역전을 허용했는데 그 순간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았어요. 재역전을 할 공간이 보이질 않습니다. 뭐 바둑은 변화가 있을 때마다 정리가 되는데 워낙 많은 변화가 있었죠. 하나, 둘, 셋, 넷, 그렇다 보니 다섯, 국면은 여섯. 다 정리가 돼 있고요. 네, 지금 끝내기가 몇 개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끝내기 수순도 쉽고요. 하나, 둘, 셋, 좋은 내용을 보여줬던 박승환 6단 상당히 아쉬울 것 같네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이 역전하는 능력은 뭐 봐도 봐도 대단합니다. 네. 끝내기가 시작된 시점에서 평범한 길을 갔다면 이런 사건도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저도 이세돌 구단에게 뭐 역전패를 많이 당했고 다른 기사들도 역전패를 당할 때 그 네. 느낌을 표현하자면 귀신에 홀린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뭐 도저히 실수할 것 같지 않은 장면에서 이세돌 구단을 상대할 때는 실수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예, 한번 당해보면 홀린다는 걸 아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러잖아요. 네. 이세돌 구단만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또 훈련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좀 타고난 면도 있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의 기풍 자체가 워낙 네. 버티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불리한 국면에서 국면을 복잡하게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박승환 6단이 그렇게 역전을 허용하는 류의 기사가 아님에도 오늘은 승부처에서 딱 한순간의 실수, 네, 그것이 아쉽게 되었습니다. 다 왔었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것도 그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수 있었던 과정까지는 완벽했는데 네. 마지막 딱 한 수가 문제네요. 박승환 6단 이렇게 지면 정말 밤에 잠 안 올 것 같아요. 그 아쉬움이 몇 배가 될 텐데요. 이세돌 구단 때문에 뭐 저도 몇 번 밤잠을 설친 적이 있는데 네. 확실히 이 기사들의 불면증을 유도하는 그런 능력은 타고났습니다. 네. 네, 이런 드라마틱한 역전승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세계대회 준결승에서 중국의 커제 구단을 상대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참 역전이 될 법도 했는데 마지막에 좀 부족했어요. 네. 이세돌 구단이 국내 기전뿐만이 아니라 세계 기전에서도 예전에 전성기 때의 그 실력을 회복하는 중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떤 성적을 거둘지가 참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다 끝이 났네요. 이제는 우변 쪽에 한 집 내는 것이 있고요. 또 우변에 패가 있고요. 네. 둘, 셋, 넷, 좌변 쪽에도 패가 하나 있죠. 일곱, 여덟, 아홉. 네. 좌변 쪽 패를 잇는 것이 뭐 집으로 더 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박승환 6단 일단 마지막까지 좀 버텨갑니다. 그런데 패감은 오히려 이세돌 구단이 더 많아 보이네요. 그럼 그 패를 버티기도 쉽지 않겠네요. 마지막 하나, 그런데 그 패를 만약 그 패를 양보할 수밖에 없다면 방금 전 한 집짜리 끝내기 한 것이 오히려 실수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졌기 때문에 박승환 6단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방금 흑이 따낸 패는 패를 흑이 이긴다고 가정하면 두 집짜리이고 박승환 6단이 끝내기 한 것은 한 집짜리였으니까요. 네. 그 패를 지는 순간 마지막에 와서도 한 집을 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뭐 어차피 저 있다면 마지막. 뭐라도 바꿔봐야죠. 네. 둘, 셋, 넷. 그 전에 계산을 해봤을 때 네. 반집이나 한 집 반 정도 차이였는데 끝내기 수순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 차이는 유지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패감이 흑이 더 많아 보입니다.
네. 모두네요. 개가를 하진 않네요. 마지막까지 다 해봤습니다. 네, 지금 바로 그 중앙 쪽을 건드리고 네. 있는데 그쪽에서 잘 처리했다면 박성현 구단 승리가 목전이었거든요. 잘 만들어 놨는데 마지막에 한 발을 잘못 내딛었어요. 네, 이세돌 구단 박승화 6단에게 승리하면서 8강에 합류를 합니다. 참 왜 그랬을까 후회가 많이 되겠죠. 네. 네, 만약에 박승화 6단이 승리했다면 거의 완승국이라고 할 만큼 좋은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바둑은 박성현 6단이 초반에서 중반을 넘어서 거의 종반까지 완벽함을 보여주었는데 네. 마지막에 끊임없이 흔들어오는 이세돌 구단의 승부수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네, 이세돌 구단도 이 바둑왕전 우승컵을 여러 번 들어 올렸던 기사인데 올해도 기대를 해봐야겠어요. 네,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한 명이라고 봐야겠죠. 네, 자 이세돌 구단이 이렇게 해서 8강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